지난번 우리 소성리 수련회 때도 제가 발제를 했는데, 그 발제문이 작년 10월 중순경에 작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6개월 가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자료집을 내면서 대연대회를 하면서 그걸 다시 실을 수가 없어서 그 작년 10월에 그 자료를 내고 발제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6개월간의 정세 변화가 놀랄 만큼 어떤 빠르고 복잡하고 급격해요. 그래서 이제 어,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뭘 붙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빼봤어요. 전략적 마인드 중에 하나가 역으로 역발상인데 오히려 다 바지를 쳐봤어요. 쳐봤더니 뭐 하나가 남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정도 정세면은 전쟁이 강대국 간에, 즉 미국과 중국이죠. 뭐 러시아는 중국에 지금 붙어 있는 상태고, 하지만 대단히 중요하죠. 그 미중 간 격돌에서 러시아가 어느 쪽에 붙어 있느냐가. 그래서 중국이 잘 요리해서 러시아를 자기 쪽으로 당겨놓고서 지금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100여 년 전 자본주의가 전 지구적 위기가 왔을 때 그 모든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을 했거든요. 그 자본주의와 전쟁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일단 이 발제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과잉 생산이라고 얘기할 때 절대적 과잉 생산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력은 끊임없이 고갈되고 있는데 생산은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계속 증설하고 특히 이제 세계화가 깨지면서 그 공급망 불안에 시달리면서 자꾸 제조업 기반이 넓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거는 1차 세계대전 직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강대국 간에 여기서 전쟁은 뭐 이렇게 잔펀치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영토를 직접 공격하고 중국이 미국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거죠. 그런 이제 제3차 세계대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막 전쟁이 자꾸 터지고 국지전도 터지고 하니까 너무 용어가 남발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정치하게 현재 전쟁을 구분해내지 않으면 아까 그 우리 홍승현 선생님이 내년에 그 분석적 사유와 종합적 사유를 하면서 이제 플라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야말로 분류가 대단히 중요할 때거든요. 그냥 이 전쟁, 저 전쟁, 그 3차 대전, 이런 식으로 막 나가면은 그거는 진짜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과잉 생산 시설을 파괴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자본주의는 새로운 구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쟁을 빌미로 해서 대부분 민족주의, 쇼비니즘 이런 광풍을 불러일으키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대단한 종교적 열풍 같은 걸 불러일으키면서 전쟁터로 내몰고 그 과정에서 혁명가들을 지지하는 혁명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시대에 그 100여 명 안쪽 정도가 나올 정도로 100여 명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수십 명. 근데 이제 그들을 지지하는 굉장히 강력한 또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들, 그리고 또 그 두 단위를 지지하는 약 10%에 이르는 그 역량이 세상을 바꾸는 건데 그들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몰살시켜버리거나 죽지 않아도 다 꺾여버려요, 기가. 자기 동료가 끌려가서 죽는데 피했다거나 뭐 참상을 보고 나면은 사람들이 기가 다 꺾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한 30년은 조용하거든요. 하나의 세대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 한국 전쟁이 전형적인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전쟁을 할 수 없는 그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운명, 제가 운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역사적 운명이죠. 즉, 얘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이 상황에서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누적된 문제가 터져나옵니다. 근데 제가 몸도 아프고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사실은 그 전쟁을 하는 경우에 해결되는 양상과 전쟁을 하지 못할 때 생기는 양상, 이거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분석 정리하고 그래서 뒤에 붙어 있는 세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라는 문제하고 연달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할 능력과 체력과 시간이 저한테 받침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변명이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좀 도약적으로 비약적으로 제기한 정도에서 그치고 앞으로 노동전선 내에 그 정세 분석팀이나 이런 거를 꾸려서 우리가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즉 예를 들면 거대한 한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저 김포대교쯤이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거대한 강물이 어떤 양상으로 튕겨져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불러올 효과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국 간에 직접 전쟁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중에 여기에 부표에 나와 있지만 결정적인 거는 미국에 약 2,000개의 핵탄두가 있고 소련에 약 1,000여 개의 핵탄두가 있고 중국에 약 300여 개의 핵탄두가 있어요. 물론 운반수단도 가공할 만합니다. ICBM이. 그런데 지금 이제 소련 시절에 미국하고 체결했던 이 전략무기, 핵무기 제한 협정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눈치 없이 러시아한테 야, 그 재협상 하자 이러고 있는데 러시아는 쌩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할 정황이 아니죠. 그 사이를 비집고 중국이 지금 핵탄두를 300개 갖고는 안 된다. 불안하다. 미국 새끼들이 무슨 짓 할지 모르겠다. 근데 그걸 1,000여 개까지 늘리느냐고 지금 어마무시하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이 결정적으로 앞으로의 정세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물론 얘들이 전쟁으로 하는 해결책이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근본적이지만은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물러설 놈들은 아니잖아요. 다른 또 무수한 방법을 찾아내겠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앞으로의 과제로 던져놓고 오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